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문지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지난해 말이었죠. 이 야권에서 한 총리 탄핵안 발의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지금 탄핵소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계엄행위에 대한 공모와 방조, 그리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엄 관련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여당과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 이유였습니다. 예, 2024 헌납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4인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는 건지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 현행법상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고 대통령도 200명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헌재가 내놓은 결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즉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된다고 적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의 대상은 수행 업무가 아니라 해당 공직 신분인데,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 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번 판단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을 좀 보시면은 정계선 재판관은 혼자 인용, 그리고 문영배, 이민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이 이 각하 판결을 낸 건 의결 정족수가 애초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 대행이란 남을 대신해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죠? 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네. 또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만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이므로 파면이 정당하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김여사 특검법이나 아니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기각 판단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법 제3조 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에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체 없이의 구체적인 의미나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헌재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었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동 담화문 모든 문장의 주어가 이제 전체에 걸쳐서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대표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나라를 여당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담화 내용을 보면은 정부는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국제 정세에 대비하고 또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헌재는 피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각 부처의 공직자가 여당과 협력하고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일 뿐 여기에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된 권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였죠. 이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공모,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정계선 재판관도 기각 판단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던 이 정계선 재판관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그리고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네. 또한 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또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이제 경제부총리가 다시 됐는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탄핵이 고려가 되었으나 이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복귀하였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 굳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표결에 붙일지는 무용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 주는 사법 판결 슈퍼위크였습니다. 전국이 안정을 찾아갈지 더 혼란에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정치와 법이 맞닿은 지점에서 어떠한 헌법 원칙이 작동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문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